네, 안녕하세요. 휴림로봇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휴림로봇이 오늘 이렇게 고점을 찍고 조정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다시금 반등하는 움직임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조정의 흐름이 좀 깊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면은 과연 다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도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반대로 얘네들이 좀 더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반등할 수 있는지,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 이런 흐름을 만들었던 그 주체들이 누군지를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이 지금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상에서 얘네들이 어떤 움직임들을 보였냐? 자, 이렇게 거래대금을 발생시키면서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하는 움직임, 그리고 매집을 하는 움직임들을 이렇게 보여줬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이 봉을 뛰어넘는 움직임, 이 매집을 했던 구간을 뛰어넘고 이 안에서 또 한번 움직임을 가져갔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올려주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때 거래대금은 이전보다도 적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못한다라면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눌릴 수 있다 라고는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해서 반등하는 움직임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흐름을 만들었던 그 주체들을 파악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바로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보면은, 기관이 매수를 해주던 움직임에서 매도하는 움직임으로 변한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반면에 외인들은 어떻습니까? 외인들은 매수 매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한번 매수해서 들어올 때 굉장히 많은 물량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매도할 때는 굉장히 적은 물량, 이만큼 이렇게 빠져나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9월 한 달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봤을 때도 외인들은 지속적인 매수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얘네들이 이렇게 9월 한 달 동안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시키고 또 조정의 움직임 이렇게 줬을 때 계속해서 매수해줬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10월에도 계속해서 매수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얘네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물론 메인들이 좀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주긴 했지만, 어제 들어왔던 물량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물량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여전히 이 밑에서부터 잡았던 물량들은 남아있는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 외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좀 더 살펴보되, 외인의 움직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자. 자, 그래서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 속에서, 자, 매수가 매도보다 훨씬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매수 쪽에서는 이제 뭐 JP모건, 삼성, 신한투자, 미래에셋, 모건스탠리 같이 외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같이 나타나주고 있는 반면에, 자, 매도 쪽에서 어떠냐? 뭐 한국투자, 상상이증권, 키움, 토스, KB 이렇게 보이면서 여기도 외인 기관 개인들의 몸짓 다 같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한데, 우선 JP모건 같은 경우, 자, 계속해서 밑에서 매수해줬던 움직임 쭉 보여줬고, 그래서 이 조정이 끝나고 다시금 반등을 시작할 때부터는 쭉 매수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어제도 굉장히 강력한 매수를 보여줬던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의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수해줬죠. 그리고 어제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오늘 오히려 조정의 움직임에 얘네들은 추가적인 매수를 해주면서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다. 자, 신한투자 이렇게 상승할 때 강력하게 좀 들어오고, 조정의 움직임에서도 매수해주는 움직임,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 상승할 때 확 들어왔는데, 오늘 좀 많이 빠져나가긴 했죠. 근데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에 비해서 빠져나간 물량이 더 적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여전히 많은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모건 스탠리 쪽은 어떠냐? 얘네들도 조정의 움직임이 끝나고 나서 반등을 시작하고 상승을 시작할 때 확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매도 쪽에서도 한번 볼 텐데, 한국투자 같은 경우 얘네들도 뭐 조정이 끝나고 상승할 때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는 건 모습은 동일하다. 근데
60거래일 동안이다 보니까 앞에서의 물량들이 좀 매도세가 잡혀 있다 보니까 매도하는 움직임으로 좀 보이는 거지. 이 구간만 봤을 때는 여전히 매수하는 움직임으로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상장인 증권은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 토스 같은 경우 얘네는 확실하게 이 조정의 구간에서 들어와 줬다가 상승을 시작하니까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쭉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줬다. KB도 마찬가지로 이때 조정에서 들어왔다가 상승하면서 쭉 빠져나가는 움직임 보여줬고 확인했죠. 자, 한번 확인했을 때 어땠습니까? 웨이는 계속해서 이렇게 조정 이후에 상승시키면서 이때 확실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면은, 기관은 반대로 이때는 매수를 했다가 이때는 매도하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빠져나갔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주체들은 누구라고 볼 수 있느냐? 이 외인들의 움직임이다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중요해지는 거는 이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외인들의 움직임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매수 같은 경우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네들이 좀 더 조정을 준다라면은 어디까지 주면 좋으냐? 자, 여기까지는 주면 좋다. 오히려 여기까지 확실하게 조정을 주면서 물량을 확실하게 모아가는 움직임 보여준 다음에 반등시키는 그림을 그렸을 때 더 강력하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근처에서 받아주는 움직임 나오고 상승을 시키더라도 어느 정도는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주는데, 우리가 외인들의 움직임을 꼭 확인하면서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고,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는 어떠냐? 매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얘네들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줬고, 자, 이런 구간에서도 매수를 해줬고,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를 해줬잖아요. 근데 그런 물량들이 이제는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줄 때 우리는 같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관찰을 하다가 매수의 움직임 보인다, 그리고 매도의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따라다니는 거 말고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죠. 자, 어디냐? 우선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반대로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는 우리 매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호가 뭔지가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이 최고가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여기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자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런 매수 그리고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이 초전 조치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 뜬 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런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끌고 오다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가요? 자,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자, 돈의 흐름, 즉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수급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호가 뜰 때마다
이 수급 현황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봐 다른 종목도 한번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 파워틱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했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뭘 확인해야 되냐? 수급을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이 빠져나가면 매도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홀딩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한 달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떴죠. 이때 수급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급이 딱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금 뭐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나가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 타점, 뭐 매도 타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해놨다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나올 때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좋은 매수 타점 나타난다. 그러면 매수하자고 문자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던 종목 마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휴림 로봇 이야기해 볼 텐데, 이제 은희는 뭘 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다라는 거죠. 자, 휴림 로봇이 오늘은 뭐 이렇게 조정을 주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거 뭐 하루 이틀 지나면은 다시 한번 상승하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 상승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종목 상승했다가 쉬고, 다음 종목 상승했다가 쉬고, 그리고 다음 종목 상승했다가 쉬고, 이런 식으로 좀 순환하면서 움직여가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휴림 로봇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쉬었다가 다시 이런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디를 좀 목표가로 잡아 놓으면 좋을 것이냐, 앞에서 이런 방향성을 결정했던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들이 또 월봉으로 살펴보면 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구간을 한번 목표가로 우선 세워놓고 그 근처에 갔을 때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을지 조정이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월봉으로 살짝 돌려서 보면은 어떠냐. 자, 앞에서 이런 고점 구간들, 뭐 12,325 이런 구간들도 만들어 놨던 구간이 있고, 또 7,000원 구간, 뭐 8,000원 구간 이런 구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어디를 이제 목표로 잡을 것이냐 한번 보자. 우선 확실하게 이 120선, 노란색 선이 120선인데 여기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위로 이렇게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이 이 6,000원 구간이 하나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8,000원 구간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10,000원 구간이 딱딱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 우리는 이 6,000원 구간을 목표로 한번 잡아놓고 끌고 가보되 여기서 또 상승을 할 수 있다라면은 목표가를 8,000원으로 조정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끝날 것이다. 이제는 매도해야 되는 것이다 하면은 일단은 매도하고 이렇게 다시 조정을 지난 다음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찾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다? 6,000원 구간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변수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변수 맞닥뜨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응을 해 나가야 되죠. 근데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목표가까지 가져가겠다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지만 절대 안 된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변수를 맞닥뜨리면은 그 변수에 맞게 무조건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한번 살펴보면은 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금 지켜 나가야겠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우리 시장 상황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이제 시장이 회복되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사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수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난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